네, 반갑습니다. 엔베이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그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양 증시가 이제 반등 흐름이 들어와주고 있고, 전이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됐던 저 PBR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또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뭐 5대1 액면 분할이라든지 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이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어떤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 어떤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고 또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에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내 차례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뭐 설 연휴 전후로 시장이 어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또는 주도 섹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소외는 되지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어제도 제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드렸고요. 또 시장이 1일 천하예요. 그래서 전일 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고, 전일은 반도체 섹터에 매수가 세게 쏠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조정이 나아졌던 2차전지 섹터가 오늘 반반 매수 들어와주면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네,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져왔잖아요. 뭐 결국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꾸준한 지금 협업, 또 지속적인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만큼 사실 1월 이후에 좀 지나친 낙폭과대가 나온 섹터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또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올해는 저는 작년에 이제 AI 의료기기 업체들이 또 가장 AI 섹터,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의 산업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다라면은 올해는 저도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결국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들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살아나고 시장 자체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들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저께 파로사이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오늘도 어제 강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최근에 어떤 1월 달의 낙폭 절반 이상은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대비 강하진 않지만 결국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성장이 담보될 수 있는 종목, 이제 종목명을 말씀드리고 매수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요 3350원이고요.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저는 로봇 섹터야말로 결국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경제가 좋건 안 좋건,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지금 이제 국내외 모든 뭐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결국 공장 자동화,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모든 어떤 이제 생산 설비가 다 자동화 장비로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국내 뭐 대표 기업들, 뭐 삼성, 또 그리고 LG, 뭐 SK, 뭐 한화, 롯데 모든 이제 기업들, 대기업, 또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도 다 로봇으로 지금 이제 신성장 동력과 또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가 로봇 산업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이 시장 자체의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시장과 모바일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이제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 로봇 섹터가 올 한 해 어떤 큰 주도 섹터가 안 되더라도 결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절대 소외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오늘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로보스타는 LG 계열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LG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로보스타의 최근에 어떤 주가 낙폭도 좀 지나쳤다라는 판단에서 가져와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33.41%의 로보스타의 지분을 취득해서 경영권까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보스타가 사실상 이제 LG 그룹의 어떤 LG전자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99년도에 LG 산전, 현재는 이제 LS 산전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부터 이제 LG전자의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지금 LG전자의 로봇 시장 성장률이 연간 매출이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G도 2018년부터 이제 로봇이 LG의 미래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 주가에 등극했고 경영권까지 인수한 상태라서 이제 뭐 로보스타는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분 8%로 사실상 지금 2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배송 로봇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지분 투자를 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LG는 2018년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로봇 기업들,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들에게 잇따라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을 지금 이제 LG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동화 설비 로봇을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뭐 공장 자동화, 또 이제 물류 배송 로봇 관련해서 로보스타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LG가 이제 올해 신규 투자와 또 이제 연구개발, R&D 투자 관련해서 1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열렸던 CES 행사에서 조주환 LG전자 대표 이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3조에서 4조 가량 이제 R&D 투자 규모가 늘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R&D 투자 비용이 한 4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또 이제 설비 투자 관련해서 3조 5천억이 됩니다.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했을 때도 결국 로보스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M&A 관련해서는 2조를 투입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 그 M&A 관련해서는 기술력 있는 이제 로봇 기업들이 특히 이제 배송과 이제 물류 등 관련된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들을 지분 투자나 아니면 M&A를 고민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로보스타가 LG전자가 이제 로봇 기업을 투자했을 때 상징적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여져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업들을 뭐 인수하겠다, 또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을 지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하만을 인수했던 이력이 있어서 하만의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아남전자가 이제 대표 수혜주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LG전자에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LG전자가 뭐 물류나 배송 관련된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들을 잇따라서 지분 투자나 아니면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LG가 이 로봇 쪽에 사활을 걸고 있고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계열사인 로보스타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LG전자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보스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또 이제 XR 쪽, 또 우리 신성장 동력 쪽에 로봇과 XR 쪽에서도 사실 LG가 눈에 띄는 성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관련해서 특허도 글로벌 1등이 LG고요. 2등이 이제 삼성입니다. 그래서 XR 기기 관련해서도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생산 설비, 또 그리고 자동화 설비, 로봇을 만드는 로보스타가 실적 성장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향후 뭐 애플카라든지 또 LG카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부각된다고 했을 때 로보스타가 핵심 주축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로봇주들 보면은 사실 군집성을 좀 띄면서 한 종목 올라가면 다 같이 가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로봇주들이 각계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각자마다 맞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실 주도 업종이라 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주도 업종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군집성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네. 들어서 작년에 2차 전지도 한번 쫙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뭐 반도체도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도 업종은 항상 좀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올해도 로봇이 약간 그런 군집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섹터로 업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네. 단순히 그냥 개별 종목단에서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향 로봇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저는 이제 LG 그룹향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 받은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CES 행사에서 추가적으로 로봇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 또 지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로보스타가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었었는데 그 상승폭마저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다 반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도 그렇고 LG도 물론 작년부터 서비스용 로봇 이제
그 클로이 로봇을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어쩌면 올해가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이 로봇 관련된 사업들의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무조건 주도주가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자체가 저는 올해 좋게 보고 있고 2024년도에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점인데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성장의 가장 대표격인 로봇 섹터는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시장 상승의 소외는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월 달에 어떤 이제 시장 여파로 단기 하락에 나졌던 로봇 섹터들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33,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